요 상황 속에서 좀 역설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다른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오히려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그다음에 성장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통으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도체 좀 산업 얘기를 좀 한번 짧게 또 한번 드리면은, 물론 좀 최근에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악화로 뭐 도시 봉쇄 때문에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고,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또 하락하고, 전쟁 때문에 원자재 공급 부족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연쇄 반응으로 네. 경제 성장률이 계속 또 하락할 것이라는 또 계속 전망치를 또 낮추고 네. 또 있는 거죠. 그 결과 예정되었던 뭐 수요들 그런 것들이 또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또 상황 중에서 반도체 산업의 뭐 시장 성장성도 있지만은 요 상황 속에서 좀 역설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다른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오히려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게 좀 강하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산 반도체, 뭐 특수가스라고 하죠. 뭐 네온이라든지 제논과 같은, 그다음에 뭐 러시아산 팔라듐 수급 같이 좀 경제 이러한 반도체 뭐 원자재가 없으니까 경제 안보에 또 반도체가 또 절대적으로 영향을 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이 강력한 법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각 국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육성 경쟁이 굉장히 또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또 있고요. 우선은 미국 관련 법안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작년 뭐 6월, 그다음 올해 초 계속 네.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서 뭐 중국과의 또 경쟁도 또 나오고 있죠. 탈중국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글로벌 반도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죠. 미국 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반도체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집적 회로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어떻게 보면 얘기하거든요. 네. 요것도 사실은 다 미국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도 뭐 80년, 90년이 지난 시점도 당연히 높은 지위를 또 유지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60년대 그 미국의 엄청난 호황을 맞이하고 나서 미국에서 반도체 를 공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자국 내에서 하면 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외로 이전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일본이 1980년대 뭐 히타치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NEC라든지 이런 뭐 대여섯 개 기업이랑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또 지원을 또 해주죠. 그래서 일본 반도체가 상당히 글로벌 미국을 좀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본 반도체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이 죽었죠.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 또 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국의 반도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감시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뭐 훔치는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그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뭐 감독관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자국 산업을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을 어떻게 보면 좀 뭐 제쳤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렇게 자국 반도체를 좀 강하게 육성했는데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전을 좀 받고 있는 시점에서 자국의 산업을 또 강력하게 하기 위한 액션을 좀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전에 일본이 위협을 했을 때도 그런 강력한 또 그 정부 간의 이런 대결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더 강하게 육성을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더 반도체를 더 키울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뭐 추진 중인 반도체 법안 자체가 뭐 미국 혁신 경쟁 법안 또는 뭐 미국 경쟁 법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바이 아메리카로 나오는 뭐 자국 공장도 이제 미국에서 나와라. 맞아요. 인텔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공장을 미국에 세우고 있는데 이 공통점이 바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측면에서 공장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다 미국에 세운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볼 때 오히려 반도체 산업이 지금 뭐 다른 이슈 좀 어렵고 하지만은 결국은 반도체를 그 어느 나라도 육성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올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또 미국의 같은 경우 한국, 일본, 대만 같은 국가에 개별적으로 또 칩4 동맹을 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고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직접 전화를 통해서 뭐 반도체를 아예 직접 언급을 했죠. 또 미국 반도체 기업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대책을 좀 논의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렵고 좀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뭐 시장 자체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반도체를 더 육성하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최근에 또 트렌드가 예전에는 세계화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뭐 미중, 패권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간 좀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아예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다 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급망 차질이 또 얼마나 또 주가에 또 큰 이슈가 될까? 공급망 차질이 결국 주가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 공급망이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뻔합니다. 필요한 곳은 많고요. 공급할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여러 이슈들,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고 계속 말씀을 또 드리지만은 공장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건을 못 만들고 반도체는 또 반도체만으로 고객한테 못 파니까 결국 공산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포함한 뭐 다른 결국 완제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완제품을 못 만들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또 위축될 수 있고 그런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공급망 차질 같은 경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최근 한 2년 정도를 제가 좀 데이터를 좀 갖고 왔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 한 2월쯤에 이 텍사스 한파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반도체 하면 이 국가를 빼놓을 수 없죠. 대만. 대만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은 조정을 또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런 공급망 공급망 이슈가 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중국의 전력 공급 차질도 있었고요. 물류 대란도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가는 좀 하락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중장기 성과가 훼손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급망 해소를 위해서 오히려 리쇼어링, 자국에서 더 육성하자, 더 투자하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반도체 산업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투자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2년에 전 세계 기준으로 한 230조 이상의 금액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겠다 또는 정부의 육성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여러 사이클, 안 좋은 사이클의 원인, 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반도체를 육성을 안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요거를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더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망이란 우려가 결국은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공장을 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결국 해결이 결국은 될 거거든요. 물론 뭐 내일 된다, 내일 모레 된다 요건 아니지만 공장도 만들어져야 되고 원자재도 들어와야 되고 가격도 안정화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 하늘길 막힌 거 좀 뚫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뭐 좀 더 길어지거나 좀 짧아지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증가하는 반도체 투자 규모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결이 되면 오히려 뉴 포캐스트가 나오고 반도체 산업 규모가 이전에 10년 동안 보신 것처럼 여러 사이클을 거치면서 오늘 내일이 다른 정말 아예 새로운 시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좀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위기지만 기회다라는 과정 중에서 서로 이제 그 자국에다가 이 반도체 인프라라든지 그런 거를 또 유치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그렇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와중에서 사실 어떤 기업은 분명히 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약간 또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격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츄에이션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산업에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네. 출시하는 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저투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지수에 네.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1993년에 나왔고 되게 빨리 나왔구나. 예. 네네. 근데 좀 얼마 됐죠? 한 30년 정도 그렇죠. 된 지수이긴 한데 그래도 이 지수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지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저희 타이거에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말고 한 배짜리 상품을 출시했는데 투자자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 역외 시장이라고 하죠. 미국 상장된 현지 미국 ETF를 통해서도 참 많은 투자를 좀 하신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30개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비메모리,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또 높죠.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 또 많이 가져 있고 반도체 하면 사실 또 미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지수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라는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수가 저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구성 종목이 비중이 얼만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대략적으로 비중 한 상위 5개 기업이라든지 좀 대표하는 종목들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네, 우선 요 종목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요 상위 종목 중에 가장 탑1이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기업으로는 또 인텔, 그다음 브로드컴, 또 AMD, 퀄컴,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관련돼서 GPU를 만든다든지 통신 칩셋을 만든다든지 휴대폰 칩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1, 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많게는 70년, 그다음에 짧게는 한 2,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굉장히 또 재밌는 또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NFT 정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 기업이 설립된 게 1990년대 초반 정도 젠슨항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엔비디아라는 같은 기업이 왜 미국에서 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또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TSMC라는 기업, 이 TSMC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TSMC라는 또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그 생산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팹리스라는 거는 주로 엔비디아가 하는 거고 TSMC는 파운드리라 그래가지고 이 디자인한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데 사실 TSMC가 설립이 되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나누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이 모리스 창이라는 정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한 3인자 정도 올라온 굉장히 대만 출신의 미국에서 공부한 정말 반도체에서 대만을 대표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계시다가 대만으로 가셔서 고국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도체 자문위원까지 또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TSMC를 또 창업을 하게 되는데 창업 이후에 팹리스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파운드리를 하려고 창업을 하셨죠. 근데 창업하고 나서 이 모리스 창은 사실 이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또 스카웃을 하려고 노력한 걸로 알려진 그런 분이긴 합니다. 스카웃 됐으면은 완전히 바뀌었겠네요, 지금. 시장이 바뀌었죠. 시장이 바뀌었죠. 근데 요 분이, 인텔 CEO, 그 당시 인텔 CEO가, 인텔 같은 경우도 좀 그 당시에는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이 TSMC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이 종합 반도체였습니다. ID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하고, 생산까지 다 하는 정말 이 인텔 같은 경우도 산업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 좀 위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모리스 창이 얘기를 듣고 인텔의 CEO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 협약 같은 것도 맺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 200여 개 되는 그런 핵심 기술 같은 것도 이전을 받아가지고 첫 주문을 인텔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 IDM이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좀 위탁할 때가 좀 필요했던 거고, 거기서 TSMC와 같이 기술력이 좀 뛰어난 그런 기업들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됐던 거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네. 그것들이 이어져서 TSMC가 여전히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하면은 또 미국이고, 미국 네. 하면 또 시스템 반도체이고, 그렇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것들이 그 통로인데, TSMC가 좀 생뚱맞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전혀 생뚱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TSMC가 사실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도 이제 디자인, 팹리스만 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생산된 지는 설립된 지는 비록 오래되지 않았지만 다른 게 몇십 년이 된 기업도 있으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무어의 법칙, 고든 무어, 예, 법칙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업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TSMC와 같은 기업한테 위탁을 해주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정말 기술력이만 있고 디자인만 집중할 수 있는 신규 기업들이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혁신 기업이 나오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나오면은 조심스럽지만 미국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 시장 자체가 결국 투자를 하려면 미국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걸 이렇게 또 알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국가별 비중이 미국 기업이 87%로 가장 높고요. 그렇다면 네네. 미국 지수니까 그렇긴 한데, 네네. 자연스럽게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고, 네덜란드가 굉장히 재밌지만 8% 정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의 비메모리 반도체 숨은 강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대만도 한 4%. 그래서 대만이 왜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스토리를 좀 알고 계시면은 대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또 알 수 있는데,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첫 번째는 바로 네덜란드 기업들이 뭐냐라는 걸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가장 먼저 출장을 간 기업 국가이기도 한데요. 네덜란드 ASML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노광 장비라 그래가지고 이 웨이퍼에 이렇게 쫙쫙 줄 긋는 거. 네. 요거를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ASML 홀딩스라는 또 기업이 있고요. 나머지 또 기업이 바로 NXP 반도체라는 좀 기업입니다. 네, ASML 홀딩스도 있고, 그다음에 NXP 반도체라는 또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2006년에 이 필립스로부터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좀 대표하는, 또 글로벌을 대표하는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요. 상위 1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해 하실 게, 삼성전자는 왜 안 들어가 있냐? 그렇죠. SK하이닉스 대표적인 기업인데. 네. 왜 안 들어가 있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네덜란드의 이 기업이 포함된 건 TSMC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 DR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탁증권. 네, 예탁증권입니다. 말 그대로 이 A가 붙으면 ADR, 아메리칸이어가지고, 미국 은행이 해외 증권을 예탁받아가지고 이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인데, 결국은 미국에 어느 정도 이 상장을 돼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간접 상장의 그런 역할도 있는데, 원래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순수 미국 시장에 바로 직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만 하다가 나중에 좀 바꿨죠. 왜냐하면 글로벌 이 포함하는 반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수라는 자긍심도 있을 거고, 그런 대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 DR 형식으로 이 상장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될 때로 좀 유연성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ASML 들어갔고 대만의 TSMC도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DR이 미국에 없습니다. 네, DR이 좀 없기 때문에 포함이 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ADR 있고, 유럽 DR 같은 경우는 TSMC가 대만 기업임에도 포함된 이유는 이런 ADR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자는 DR이 없기 때문에 안 돼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그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반도체 시장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듣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니까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그다음에 성장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통으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함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삼성이 물론 이제 메모리 시장에선 글로벌 1위,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긴 하지만 네. 사실 뭔가 전체 반도체 시장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그런 글로벌 각 분야의 1위가 네. 집합되어 있는 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네. 약간 좀 안정성 측면이라든지 예. 마음이 편한 측면이라든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30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분산되는 측면도 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산업의 특성상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좀 비메모리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대표성 관점, 그다음에 산업의 상대적인 안정성 관점에서 보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너무 또 투자하지 네. 마시고 네. 당연히 반도체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시는 걸 거잖아요. 삼성전자 네, 같은 네. 경우에. 예. 근데 확실히 좀 시야를 좀 넓혀서 네. 글로벌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쪽도 좀 네.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요. 네.